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배당락일이었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 공세에 지수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는데요.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는 은행 그리고 증권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를 흔들었던 테슬라 쇼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이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간밤에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2023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2022년의 주식장은 단 하루, 일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힘들었던 이번 연도의 국내 증시로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손실이 커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손실을 하루 만에 다 메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익의 여왕님을 모셔왔습니다. 힘차게 수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식오락관의 여장군이시죠. 바로 미다스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분석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시장 흐름을 타는 종목을 제대로 골라주시고 또 그 속에서도 안전한 매매를 해주십니다. 나는 소위 말하는 쫄보다, 위험한 매매보다는 그래도 안정감 있는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미다스 전문가님의 전략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님의 전략, 방송에서가 아니라 노란톡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미다스 전문가의 전략으로 매매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장중 실시간 대응을 공개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분석도 해서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레이더에 포착된 공략해볼 종목도 어떤 건지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 이 노란톡 안에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내일 장부터는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든 노란톡 안에서든 주시는 이 공략주들은요. 최근 같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문가의 전략과 함께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표로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공략주의 수익률입니다. 방송에서와 노란톡 안에서 공개하신 공략주들인데요. 요즘처럼 빨간불 보기 참 어려운 장에서도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종목들은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바로 오늘 공략했던 따끈따끈한 수익 종목인데요. 당일 수익으로 4.56%의 수익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유일에너테크와 제주은행도 두 종목 모두 9%가 넘는 수익 쌓아줬는데요. 특히 제주은행은 공략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HFR은 단기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으로 전문가님은 10%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파란불을 켜는 날이 훨씬 많았던 요즘의 장 안에서도 전문가님은 공략주로 이렇게 빨간불을 켤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미다스 전문가를 더 일찍 알았으면 나도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부터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요. 그래도 다가오는 2023년에는 빨간불 켜는 계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꼭 방송 중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방송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 공략주들도 힘이 짱짱하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 공략주에 대한 내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익의 여왕, 주식오락관의 여장군,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오락관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증시가 열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금 우리 MC 영님께서 저를 소개해주는 말에 쫄보 매매, 안정적인 수익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락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제 별명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노란톡방 패밀리 분들은 다 알아요. 제 별명이 민장군입니다. 제가 민씨거든요. 굉장히 장군님 같이 이제 매매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제가 잠깐 민장군이 나올 것 같아요. 언제? 1월 달. 네. 12월은요. 코스피 역사상 대부분의 12월은 지수가 좀 빠져요. 네. 왜냐하면 12월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관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꾸기도 바꿔야 되고 11월 말부터 이제 11월부터 진행이 되는 이제 각 기업들의 감사 회계 쪽으로 이 큰 자산의 변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어떤 큰 유입이나 자산 변동이 좀 극심해지면 안 되니까 감사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1월 달 지수는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네. 한번 덜어냈으면 이제 주워 담아야죠. 1월 달에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지수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지수가 특히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좀 받쳐줘야 뭘 해도 하지. 뭘 해도 조정을 받아도 그냥 적당히 빠지고 상승하는 종목 잘 올라타면 그냥 슉슉 가는 좀 그런 장이 잠시나마 올 겁니다. 저한테 내년에 장세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요 몇 주 동안 많았는데 일단은 1월은 좋을 겁니다. 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 우리가 계속 올해 내내 고질병처럼 갖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나 무슨 금리 인상 이런 게 아직은 큰 틀에서 봤을 땐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년의 전망을 얘기하는데 상저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뚜껑 까봐야 알아요. 우리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1월 달에 상승할 전망이 계속 보여? 1월 달에 잠깐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다가 또 사태 추이 그때 가서 이제 또 전망을 봐야겠죠. 저는 지금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원래 쫄보 매매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고요. 원래 시총 1000억짜리 막 넘나 들고 막 상한가 20% 이미 2차 VI 걸린 종목 올라타고 원래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눌러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시 볼 수 있는 그날 우리는 날아다닐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오늘 요즘의 시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개파락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전 거래일이 여기서 끝났다고 쳤다면 자, 오늘 완전 개파락 시작해서 그냥 쭉 주구장창 뭐 이렇게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도대체 이렇게 개파락 시작하는데 왜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주가나 지수가 움직이는 건 약간 비슷해요. 뭐냐? 전 거래일, 전 종가에 비해서 개파락을 시작하면요. 본능적으로 얘네들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 거래일의 종가 또는 전 거래일의 전 종가 지수 이쪽으로 올라가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가 매수세와 반발 매수세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내가 LNF를 뭐 특히 어떤 종목을 살려고 계속 그 맨날 며칠 보고 있었어요. 매수 타이밍 잡으려고. 근데 시장이 하방 압력 때문에 너무 싼 가격에 시작하는 거예요. 시가가. 그럼 일단 사고 보겠죠. 그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순간적으로는 살짝 올랐다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살짝 올랐다가 빠지는 게 평균적인 일반적인 확률이에요. 근데 시장 하방 압력이 워낙 강해버리면 뭐 반등이고 뭐고 없죠. 그냥 개파락 시작해서 조금의 반등도 없이 그냥 다 주구장창 빠져버렸습니다. 이번 주는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제가 저번 주에 정확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마도 maybe 올해는 그냥 내려놓아라. 올해는 내려놓아라. 얼마 안 남았는데 내려놓아라. 왜? 시장 참여자가 없어요.
지금 미국 증시, 그 글로벌 증시에도요, 시장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횡보하거나 큰 폭의 변동이 없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굉장히 큰 행사예요. 우리나라가 뭐 추석을 크게 생각하듯이 걔네들은 땡스기빙 데이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껴서 연말까지 풀로 쉬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 보통 이제 그래도 산타 랠리가 오는 편인데 하락장에 지금 파월 의장이 한번 쟤를 제대로 뿌렸죠. 글로벌 증시에다가 이제 쟤 뿌려갖고 이런 마당에 아유 뭘 하냐 그냥 쉬자. 야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냥 쉬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저번 주 말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미증시도 움직임이 거의 없고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미국 입장에서는 프리장 시간이에요. 미국은 본장 개장이 밤에 우리 자고 있을 때 이제 장이 움직이니까 프리장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원래 미국 증시를 따라가거든요. 미증시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커플링 된다고 하죠. 근데 이번 주는 전혀 안 따라가요. 전혀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는 일희일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뭐 개파락해서 어떻게 해요? 내일은 좀 오르지 않을까요? 내일은 더 빠지면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배당날일이었어요. 오늘이 배당날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마감까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배당을 받는 기준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배당률 높은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 종목 별론데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던 종목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지수 하락을 좀 더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기관들이 받쳐주면서 외인과 기관이 오늘은 동반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팔았으면 사야 돼요. 내일 기관하고 외인이 좀 받쳐준다면 지수의 어떤 오늘 같은 흐름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 그냥 관망하세요. 남의 얘기처럼 물론 내 계좌는 막 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HTS 닫을 수 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1월 달을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테마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좀 오늘 당일에 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좀 강세를 보였던 테마와 관련주들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갖고 오잖아요. 총 4종목을 관심 종목 4종목을 가져왔는데 4종목 다 이름을 하나도 안 깠어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다? 4개 다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다. 4종목 다 관심 종목이에요. 제 관종입니다. 저도 약간 관종기가 있고요.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제 리오프닝 관련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리오프닝이 최근에 굉장히 핫해요. 리오프닝이 핫한 지가 지금 몇 주 됐어요. 리오프닝의 시작이 뭐였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일 듯해요. 코로나 때문에. 왜? 그래도 다른 국가들은 2년에 맞췄어요. 2년 만에 위드 코로나 가고 정상적인 어떤 이 흐름을 좀 되찾으려는 일상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서야 3년 만에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제대로 실시를 하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위드 코로나죠. 왜? 이 중국이 봉쇄해놨던 모든 이제 격리 조치도 해제하고요. 그다음에 PCR 검사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부터 이제 모든 대부분의 조치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폐기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리오프닝, 특히 중국하고 관련된 리오프닝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꽤 전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전부터 뜨기 시작하면서 중국 관광객의 회복, 요것 때문에 이제 항공주들이 지금 약간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중국이 오픈을 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동안 눌러왔던 이 펜트업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뿌려질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호재, 전망과 플러스 뭐 있어요? 지금 혹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 세계가 눈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 막 엄청나게 뭐 영하 40도라고 뉴스 보니까 이불 돌돌 말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외국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결항이 많이 됐습니다.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항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할 정도로 결항이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겠죠. 근데 이런 혹한이나 이 엄동설안에서 이 결항을 하는 거는 사실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거 누가 예상했겠어요. 이번 겨울이 이렇게 막 눈이 극심하게 올 줄은. 그쵸? 그런 어떤 이 호재와 악재가 지금 항공 쪽은 좀 겹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수급이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항공이나 이런 큰 항공보다는 저가 항공사들, 자, LCC 저가 항공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요. 두 번째로 관광객 때문에 여행 이쪽으로 이제 또 주목을 받고, 화장품은 이미 언제부터? 이미 몇 달 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관광객의 회복 자체가 원래는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내년 하반기였어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소비력 자체도 떨어질 거고 사람들이 어떤 여행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강해서 내년 하반기였는데 바로 이번 1분기로 앞당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참 봐야 돼요. 지금 각국에서 긴장하고 있거든요. 정부들은. 왜? 야, 저 코로나 바이러스 덩어리들이 전 세계로 풀린다고? 요러고 지금 약간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는 어찌 됐든 코로나는 시간 지나면 잡히게 돼 있어요. 이미 치료제랑 백신이랑 굉장히 널리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보다는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내수 시장이 좋아질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한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제가 뭘 갖고 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름을 가린 이유는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제가 이거 한번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에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사실 주요 이평선을 지금 다 돌파를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쓰는 이평선, 뭐 이평선에 딱히 정답은 없지만 모든 이평선에 다 돌파 안착을 한 상황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약 2거래일 동안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조정 오겠죠.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이 241평 14,000원 부근인 241평만 지켜주는 선에 있다면 다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1조가 넘어요, 시총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뭐 이제 아까 민 장군 얘기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게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그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할 거예요. 그 기본 베이스는 어차피 깔고 가야 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물릴 거 생각하고 물려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엄선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시장 이슈만 해도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차트 자리도 너무 좋죠. 상승 추세를 아주 단기적으로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241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는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21평인데 글쎄요, 21평까지 조정이 올 수는 있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그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오지 않는 한 이 지금 포지션은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수급 포지션이에요. 기간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저는 외인까지 들어와 있으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가장 기피하는 종목이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이 차트에 봐서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도 기관들이 다 샀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연기금은 이 연기금이 좋아하는 종목들의 특성은 조금 천천히 가는 애들인데 문제는 지금 투신도 들어와 있고 대부분의 기관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종목에. 이게 여행 관련주거든요. 여행 관련주인데 다른 종목들을 다 찾아봐도 이 정도 수급을 가진 종목은 없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오늘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우리 피디님이 그냥 대놓고 알려주시네. 네, 저 종목입니다. 네, 저 종목이고 이 종목은 한 번 더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네, 타이밍 한번 잡아서 공식 신호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사실 이게 좀 비슷한 이제 계열의 이제 또 다른 종목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신세계를 제가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했거든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신세계가 연말에 이제 그런 백화점,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연말에 굉장히 포텐이 터져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은 놓쳤는데 이 종목은 내년에도 괜찮을 겁니다. 왜? 얘는 면세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면세점에 굉장히 초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로지 관광객의 목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회복하는 흐름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종목은 지금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딱 저항 자리예요. 지금 제가 이 자주색 선 보라색인지 분홍색인지 요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지금 주요 매물대입니다.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아서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돼요. 얘가 가장 좋은 조정이 어디까지냐? 5일 이평입니다. 요 부분까지 와주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놀아주다가 슈팅이 나올 때 전고점 돌파하는 힘을 보고 매도를 노릴 수 있는 요렇게 구간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종목이 이 네 종목을 다 쏘실 거예요? 다 쏠 수도 있어요. 다 쏠 수도 있지만 쏘지 않더라도 종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거였고요.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외인하고 기관이 같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같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제 기관의 수급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저 투신과 사모펀드를 조금 더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수급 좋고 주가도 굉장히 강세야. 왜냐면 지금 장세는 가는 애들만 가거든요. 지수 흐름하고 반대로 가는 애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개별 종목 장세라서 그렇다고 해서 여행 관련주 애들 다 가요? 아니에요. 걔만 가요. 그런 종목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리오프닝 섹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MC 영님 한번 불러볼게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원치 않게 쫄보 매매를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1월에는 쫄보 매매는 그만하고 다시 민장군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월에 이 민장군님께서 주시는 공략주로 우리도 같이 상승 흐름에 타봐야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짚어주신 첫 번째 섹터가 바로 다시 돌아온 리오프닝이었습니다. 가져오신 관련주 2개 모두 이름을 가린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이미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가려서 가져오셨지만 오늘 공략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수익률 표에서도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수익을 맛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때에 맞춰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려면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 정말 쉽습니다.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화면 하단의 QR코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 가린 히든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다. 때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만큼 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매수 매도 전략 그대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다음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섹터 하나 끝나는데 30분이 다 돼가거든요. 조금만 속도 올려볼게요. 우리 앵커님은 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만 빠르게 할게요. 그래도 제 말 빨리 해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발음 좋고 목소리 좋으니까. 일단 제 자랑 한번 하고. 자, 원전 한번 가봅시다. 최근에 원전이 핫해요. 다시 핫할 시점이 왔어. 제가 혹시 그 말 기억하세요? 올해 내내 그랬어요. 원전은 걱정하지 말라고. 주구장창 빠져도 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뭐 보성 파워텍, 뭐 그때 뭐 한창 핫했던 이제 이런 뭐 이제 엄청 많았던 원전주들.
다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왜 때가 오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산업부가 이제 뭐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국회를 제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요 보통 2년 만에 이제 얘네들이 발표를 해요. 그리고 15년 단위로 수정을 하는데 이번에 왜 이것 때문에 원정이 떴는데 왜 그러느냐? 이번에 윤 대통령 정부가 이제 문정부 전 정부에서 나왔던 에너지 계획을 반대로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문정부에서는요. 원전을 23.9% 비중만 보세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30.2%로 했어요. 발표 원래 얘네들이 이게 비중을 30년까지. 그런데 지금 발표된 게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정부가 얘기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30%니까. 원전이 23%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30년까지 원전을 32%, 그 다음에 신재생을 21%밖에 비중을 이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대로 원전에 이제 좀 총력을 기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원전이 이제 핫해지기 시작했는데 요 소스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말씀드렸죠. 2년마다 제출이 돼요. 그래서 약 2년 동안은 정부에서 원전의 30% 이상의 자금력을 투입을 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모든 사업은요. 정부가 주도하지만 결국에는 민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또는 원전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랑 같이 수주를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왜 계속해서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 원전주들이 갔던 게 뭐예요? 뭐 폴란드 수주, 체코 수주, 한전이 어디 가서 뭘 논의를 한다더라.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원전 쪽으로 키우려고 이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이 계속 외국에 나가죠. 외국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원전은 이제 수주전에서 어떻게 좀 뭐 좀 성과를 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32%를 원전에 투입을 하겠다.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신재생을 약간 줄이고 원전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신재생에 투입했던 투자 자금은 그대로 하되 원전만 늘릴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분명한 높은 확률로는 원전 쪽으로 투입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나오는 전망입니다. 자, 그 관련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요. 특히 원전 그때 한창 엄청 핫했어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 다 이래요. 원전 관련주들은 아직도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요.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시총이 이제 1,000억 정도, 1,000억 미만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 특징이 정부랑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원전 관련주보다는 이 회사가 재무가 그래도 왜? 주 매출처가 정부거든요. 정부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때 당시에도 많이 이제 이렇게 수익 실현을 많이 했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 하락 추세선을 그어놓고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제 가려다가 조금 추세선을 조금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어보면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가다가 지금은 이탈을 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립한 저러한 그 내용이 이제 수주전하고 좀 이어지는 단계가 온다면 이제 여기서는 하락 추세선이 돌파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선을 지금 한번 부딪혔어요. 저항을 받았는데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거 돌파하는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241평을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다시 전고점 향해서 한 번에 강한 또 2파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을 기본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란톡방에 이미 옛날에 들어가 있었던 원전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추가 매수 신호를 드리면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 신규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는 그 타이밍은요. 이제 추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는 증거, 확신이 좀 나온 뒤에야 제가 추매를 하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신규로도 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도 이제 추가 매수할 시점이 저는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아까 이 종목은 제가 시총이 지금 천억 약간 밑으로 좀 하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단타성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단기 스윙급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단기 스윙급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제 위험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은요, 3저가 넘어요. 3저가 넘고 지금 이 차트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단기 스윙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본인들 성향이 있거든요. 나는 단타만 좋아. 그러면 아까 이런 애들 들어가면 돼요. 이런 애들 들어가서 그날 그냥 수익 실현하고 뭐 다음날 며칠 보다가 여기 떨어지네. 바로 손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요런 거. 그다음에 저는 좀 꾸준하게 좀 느려도 괜찮으니까 안정적인 종목이 좋아요. 이런 애들은 요런 종목들 들어가야 돼요. 이 종목은요. 대기업 이제 계열사인데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이제 대놓고 에너지 쪽으로 쏟겠다. 약간 요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름에 그냥 에너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힌트 다 줬다. 어쨌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종목은 태양광 빼고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떴을 때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 좀 날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런 윤정부 발표에 이제 맞춰서 지금 2조 4천억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조 4천억. 어디다가? 원전에 최근에 이거 신규 이슈예요. 이제 2조 4천억을 투자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가장 좋은 자리는 121평을 돌파 안착한 자리인데 저는 사실 지금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지금 이제 매수 타점을 노려보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수급 봐. 아니 이 종목이 3조짜리라니까요. 3조짜리인데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외인하고 기관만 갖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신이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을 볼 때 그런 거를 좀 잘해야 돼요. 단타의 비중. 단기 스윙급의 비중. 예를 들어서 나는 다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단타에는 2, 3%만 진입을 하는 거예요. 단타는 짧게 보는 만큼 손절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담을 수 없어요. 대신 단기 스윙급 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비중을 조금 넣을 수 있겠죠. 이거 다 최초 진입이에요. 완성 비중이 아니라 최초 진입. 왜냐면 하락장은 계속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최소로 넣고 추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올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이거 흐름 좋네. 그러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수익 중인데도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단타는 2, 3%, 그다음에 단기 스윙급은 5에서 7%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개별성을 둬야 돼요. 가만 보면 시총 1,000억도 안 하는 거에 막 비중 20%, 30%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은 어차피 때를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지 같은 종목이라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수익이 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비중을 막 20, 30% 내버리면 그거 힘들어요. 절대적으로 비중이 중요합니다. 자, 원전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 조절 잘했다. 10분 만에 끝냈어. 자, 원전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히든 종목 만나기 전에 MC 영님 한번 불러볼게요.
네, 두 번째 섹터도 리오프닝처럼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원전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원전의 비중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간은 원전 비중이 높아진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섹터 관련주 두 개 모두 다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단타 공략주도 있고 그리고 단기 수익급 종목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 주셨습니다. 유형별로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탄탄한 수익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방송 공략주들도 계속해서 힘 있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최근 계속해서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 공략주였던 유일에너테크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다 9%가 넘는 수익을 쌓아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하는 종목들도 역시나 단타로 공략을 하든 단기 스윙으로 공략을 하든 힘 있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맞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위험한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탄탄하게 단기 스윙급의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을 꼼꼼하게 스스로도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꼼꼼하게 선별해서 가져오신 필살기 종목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과연 어떤 섹터의 종목일지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항상 모자라요. 항상 왜 가장 중요한 걸 맨 앞에 놔야겠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요. 일단은 단기 스윙급이에요. 적어도 단기 스윙급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약간 눈치는 채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좀 짧은 어떤 이슈로 가져오는 종목은 아니구나.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섹터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충전 인프라 관련주. 자, 지금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제 말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지금 4분기죠. 3분기 기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2분기 대비 3분기 발표입니다. 3분기. 전기차가 16% 증가했어요. 그리고 휘발유차 0.5% 증가했어요. 경유차 감소했어요. 지금 이 한 분기만 해도 전기차가 16% 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 증가세가 엄청나게 뚜렷해요. 지금 엄청나게 뚜렷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봐야 돼. 자, 국제에너지기구라는 게 있어요. 유엔 기구처럼 국제에너지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라 30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인프라 동향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난해 기준이에요. 지난해 기준 충전기 한 대당 충전기 1기당 자동차가 몇 대를 써야 되는지 요게 나왔어요. 일단 정답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2.6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전기 하나가 감당해야 할 목. 이건 지난해예요. 근데 올해 아까 분기에서도 전기차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미 충전기도 열심히 늘리고 있긴 한 상황이에요. 이런 베이스를 깔고 봅시다. 자, 유럽 몇일까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2.6대 이것만 봐서는 이게 좋은 숫자인지 나쁜 숫자인지 몰라요. 유럽 15.5대. 아, 한 대당 더 한 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중국 7.2대. 자, 전 세계 평균 9.5대입니다. 자, 9.5대에 비해서 2.6대면 우리나라 엄청 인프라 잘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너서 가면 인프라가 이게 충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급속 충전기가 아니라 이제 천천히 하는 완속 충전기 얘기이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기준. 올해 지금 급속도로 전기차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다음에 민간 사업체들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왜? 이게 전력 설비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루는 기업들도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 뛰어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시장이 너무 이제 이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전기차, 2차 전지,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힘을 못 받았어요. 시장이 주목을 못 받아.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보이겠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 이제 막 코로나 관련 이런 테마주들만 날뛰는 장세였죠.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이번에 국가 표준을 재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에는 이제 법도 개정이 되지 않았고 이런 표준 자체가 없어가지고 사업체들마다 다 다른 방식의 이 전기차 충전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안 되겠다. 통일합시다. 라고 표준을 개정해 준 겁니다. 즉 이게 뭐냐. 사업하기 더 쉬워졌다. 더 쉬워졌어요. 이 말은 정부에서 나서서 아주 이제는 좀 빠르게 속도를 늘려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기업 각국의 이제 대기업들이 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이 인프라. 자, MC 형을 잠깐 불러달라고요? 피디님이 지금 나보고 뭐라 했는데 자, 뭐 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MC 형님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필살기 종목,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대수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섹터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된 설명을 해주고 계셨는데 이 전기차 섹터 우리가 먼저 알아서 선취한다면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함께 한다면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그 전에 수익률 표로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든지 바로 제대로 공략을 해주셔서 짱짱한 수익률 가져오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필살기 종목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수익률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필살기 종목의 정확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여러분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방송 중에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정말 필살기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뚝 끊겼는데 다시 한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어가 볼게요. 자, 어찌됐든 지금 전기차가 이 급격하게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온갖 설문조사를 해봐도 인프라 부족 때문에 전기차를 사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은 편인데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민족들은 빨리빨리 바로 눈앞에 보여야 되거든. 그런 상황이고 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저번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궁극적인 목표 뭐예요? 주유소 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에 까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즉 결국엔 우리가 주유소 들릴 이런 거에 필요 없이 운전만 하고 있어도 계속 충전이 되고 있는 거. 결국엔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선 충전 기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 찾아보면은 무선 충전 기술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천양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로 지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베이스를 한번 깔고 보셔야 되고 정부에서 지금 나서서 이런 국가 표준도 개정을 하고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시행해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가 아닌데 충전 자리에다가 주차를 한다거나 충전이 완충이 됐는데도 몇 시간 이상 거기 주차를 해놓으면 과태료 부과를 이거 언제 해요?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민간 사업으로 확대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게 중요해. 무선 충전. 요 기술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도심 주유소의 이제 충전기 설치 속도가 이게 뭐냐면 SK에너지가 회사 4개랑 같이 MOU 체결을 맺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선 충전 그리고 플러스 전력이 중요한데 이 회사는요. 대기업 그룹의 어떤 지주회사예요. 그런데 여러 자회사 회장 중에 전력 관련된 자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관련주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자, 이거 보세요. 올해 같은 하락장에 지금 엄청나게 강세죠. 이제 큰 틀의 추세선은 잘 유지를 하고 있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단기 스윙급으로 잡았던 건 최소 한 달 또는 두세 달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사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식의 슈팅이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봐야죠. 또 다시 공략을 할지언정. 자, 기간 수급 빵빵합니다. 자, 아까 그 숫자에 비해서 좀 작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액면가, 이 친구 시총 2조 넘습니다. 시총이 2조가 넘고 액면가가 7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기간이 이 정도 수량을 들고 있다? 엄청난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 종목 힌트 한번 MC 영님하고 얘기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무선 충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필살기 종목이 바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참 우리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주식 전문가를 선택을 하셨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정말 명쾌합니다. 아니, 내 몸뚱아리밖에 없잖아. 그렇죠. 내 머리밖에 없잖아. 내가 돈이 있어. 우리 아빠가 또 돈이 좀 많으셨던 분이었으면 그래도 주식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몸뚱아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주식 전문가다라고 맨손으로 판단을 맨손으로.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주식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나 스스로를 놓고 봤을 때 상위 몇 프로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거 어려운 이거 잠깐 이거 잘못하면 역풍 맞는 거 아닌가요? 어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상위 20% 안에는 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으신 분들 중에 20% 안에 드시는 거면 그래도 역시 자신감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장군님처럼 수익의 길로 이끌어 주시다 보니까 저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주식 방송을 하니까 같이 하는 전문가들 중에 누구를 추천할 만하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신감 있게 저도 민장군님을 따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일진 모르겠지만 진짜이길 바랍니다. 그럼요. 자, 그렇게 제가 추천을 했을 때 주식오락관의 미다스 전문가님이 짱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들은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주식오락관 미다스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순식간에 오늘 필살기 종목에 대한 종목명 지나갔습니다. 알았라고 대답을 한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해서 입장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하셔도 되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내일 장부터는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부터 여러분을 수익의 길로 이끌어 주실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주식오락관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